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에드라 플로우 8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KDDL1 전체에서도 중요한 강의일 뿐만 아니라 저희 에피의 도서관 334편이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35편째 이 영상은 최강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고, 또 저희가 풀어내지 못했던 숙제들, 또 궁금했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 트루아 플로우로 가기 위해서 14 리라 플로우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기로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덕성에 걸리셨는지 게임에 걸리셨는지 지금 좋아요 숫자가 안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영상 따라잡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다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따라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이 메타트론 역별류 왜곡이라고 하는 이게 크롭 서클이거든요. 지금 옆에 보시면 클럽 서클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아름다운 패턴처럼 보이죠. 아름다운 패턴처럼 보이고, 또 그것에 우리는 열광을 해왔고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요. 지구 상공 아래까지 UFO 공식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FA 아젠다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지금도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스타링크가 저 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머리 위에서 그렇게 별처럼 왔다 갔다 해서 저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얘네들 너무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불핑이 노래를 냈는데, 노를 지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난 임무 수행 중이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몸을 원하고 영혼을 원한다. 근데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수호천사라면서. 그리고 나의 비트에 맞춰서 행진하면 되고, 입 다물고 부르면 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 내 크루 전체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블랙홀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게이트 뚫고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꿈의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를 짓고 내 왕국에 오게 할 거라는 둥 하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이로돔 같은 차원의 문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리 등뼈입니다. 등뼈. 등뼈에 지금 우리가 아리오나 봉인, 오늘 아주 중요한 아리오나 봉인이 3차크라 뒤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리오나 정체성을 공부하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키스하는 순간 외계인과 합의라는 거죠,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세르는 아주 이 유명한 차원의 문을 열기로 소문난 스위스 강입자 충돌기에 수만 명의 그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2018년에도 뭔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17차원이라고 했다가 11차원이라고 했다가 하면서 계속 4차원 존재는 이렇게 우리가 앞면 뒷면 모든 것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충돌하면 작은 블랙홀들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이 기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문이라는 게 차원의 문인 거죠. 이것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렸을 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닫히면 못 나가는 거죠. 갇혀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이미 과학들이 다 밝히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국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클라리스의 마법에 홀리셔야 됩니다. 마법 들어갑니다. 오늘 엄청난 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영상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엄청난 영적 진화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건지,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비약시킬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이 될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차원을 혼합하고 이동하는 존재들이 다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섞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파수가 융합되고 있다, 블렌딩되고 있다, 섞이고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욱더 혼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선택하고 느끼는 경험은 지금 차원에서 일어나는 고귀한 경험이다까지 좋은 메시지, 나쁜 메시지 다 섞어가지고 가짜 메시지 섞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 독사가를 잘 알고 계시죠? 예, 무한한 메타트론 큐브에 갇혀서 예, 순환하고 있는 것들, 차원의 문이 여는 것들, 근본적인 네 개의 힘에 대한 블랙홀에 대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심 우주에 있는 블랙홀 시스템까지 근데 이 모든 우주의 법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그러니까 이것이 유니버스 우주에 넘어서 예, 코스메아 또 더 코스메아의 법칙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 수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모든 룰을 깨겠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룰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 룰을 지금 그것이 도덕성 게임의 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덕성과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듣기 싫으시다면 예, 이해자가 플레이 게임 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건 진실성을 회복하는 게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봉인이 열리고 피막이 열리면서 계속 주파수가 들어오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에서 올라가는 일정 임계치의 주파수를 채우게 되면 상위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관문이 열리고 차원의 문이 열리고 봉인이 열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거죠. 이 에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화사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미인데, 예, 얘네들은 이제 우리 불타는 장미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장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장미다. 그런데 결국은 시들고, 이 꽃잎이 다 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들판에 민들레 신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피어날 때 다시 봄에 피어나라. 힘없는 작은 민들레로. 그래서 민들레 타령하고 있는 거, 들꽃 타령하는 것들도 다 이런 얘네 FA 아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마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덕성 게임 이 부분이 걸리신다면 리라 플로우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안에 왜 아리오나 정체성을 깨워야 되는지, 아르무라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플로우는 왜 이렇게 안으로 휘말아 돌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예, 리라 플로우는 14미덕에 해당하고요. 14미덕은 용감한 정신입니다. 용감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 스타라이트 통로를 우리가 지금 라이브를 앞두고 있죠. 예, 아멘티 호스트 마스터즈 마지막 라이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스타라이트 통로가 고개 숙인 에고입니다. 고개 숙인 에고가 직관의 고양이 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보고 정말 고개를 숙이실 수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큰 축복이고 선물일 겁니다. 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용감한 정신을 깨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오늘도 엄청난 작업량이 있었는데요. 예, 정말 몸은 아프지만 제 의식이 확장되는 그 기쁨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빠르게 이 부분들이 주어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FA들도 공식 일정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이렇게 완전히 무장을 하게 되면 내 파워가 커질 뿐만 아니라 빙의된 존재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디가 강탈당한 존재들은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여러분들을 혼돈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그 무언가 다른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게임의 매뉴얼, 뭐 치트키를 다 알려드린 느낌인데요. 예, 우주의 비밀의 창고를 연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이 선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미덕, 만다레 플로우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미덕 리라 플로우, 14 뚜라 플로우까지 해서 오늘 14미덕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라 플로우가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신다면은 정말 가디언 자를 공부한 보람을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5미더 강의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KDDL1은 10편의 강의로 끝내고 KDDL2로 넘어가서 진짜 뚜루아 라운드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칼레의 쉴드들 바퀴들 이렇게 공부한 거죠. 그래서 미덕의 바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나코 아래 형판부터 시작해서 지금 탄치티 형판까지 가면서 기즈마틱 형판에 이 탄치티 형판까지 가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쉐달른 의뢰를 통해서 태도와 책임을 통해서 12미덕을 돌릴 때 이거는 우리가 13차크라의 깨달음의 유미준 아가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유니버스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창조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니버스에서 코스모스 우주로 나가는 거고 더 이제 내부 영원한 창조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열쇠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루드파 최애 코드이기도 하면서 에피륜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개의 연합 코드입니다. 연합 코드 카세이온, 백플로우, 리턴 플로우. 여러분 이 카세이온 이제 실버 씨앗에서 나오는 전류라는 것들도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이제 제가 색칠을 한 건데 이렇게 이 세 개의 연합 코드다. 그래서 여기에 유미준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카세이온 코드도 있고 루드파 코드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색깔이 보라색과 파란색과 그린과 하얀색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4개의 플로우가 다 들어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라 플로우가 어떻게 우리 몸을 또 우리의 생체 에너지장과 의식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쉐달른 의뢰에서 추가된 KDD의 내용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유미준에서 은혜와 달변과 인내와 겸손.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던 거죠. 신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었고 모든 작은 입자 물질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 공간, 물질 또 영혼들과의 만남, 나 자신의 모든 여정이 이 은혜, 신근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데 이 은혜 안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라운드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을 싫어하시거나 뭐 도덕성 얘기하면 뭐 자꾸 우리의 꼰대 취급을 해왔던 미미 유포가 된 거죠. 꼰대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싫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무의식이 거부하는 에너지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 진실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도래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덕성으로 깨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센티시티의 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봤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한 것, 모든 공덕을 돌리고 경외하고 지지하는 것, 또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경외하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지하고 격려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수행해 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지지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어긋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손상을 주거나 억압하는 부분에서도 눈 감아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는다.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 리라 플로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이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정으로 플로우를 봐야 된다. 우리가 띄엄띄엄 본다. 한 면만 본다. 하나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분별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게 되고요. 실제 플로우를 느끼기 시작하면 의식의 흐름들이 얼만큼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본다면 정말 진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도 존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확실성, 진정한 상태에 대한, 그럼 확실하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인지 진실을 파헤치고 싶으시면 끝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에고가 항복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 이래서 진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오늘 저는 철저하게 이걸 증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대체학을 하면서 30대에 자율신경이 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미주신경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한 축으로는 인간의 도덕 최고의 의식 상태를 구현하는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봐야 할 텍스트가 무엇이 있을까? 끝없이 찾았지만 어떤 책도 저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 없었는데요. 이 우리가 14 리라 플로에서 모든, 그러니까 태도와 책임, 자유의 받기 이 포함해서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닦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리지널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말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죠. 왜 그냥 다양성들을 존중해야 되고 다 어떤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붙이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이고 믿을 만한 겁니다. 진실된 거고 진정한 거고. 그래서 13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이제 이타심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이렇게 에고를 뛰어넘어선 우리가 전체 인류를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덕목과 실천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류에 대해 사랑하고 인류를 돕기를 원하는 것, 자기 자신도 돕고, 타자도 돕고, 그러니까 이론성 안에서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비심과 선행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의식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 미덕과 태도와 책임과 이 부분들이 KDDL 1에서 제공이 됐던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14 미덕과 용감한 정신과 정직과 명예롭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감한 정신이 깨어나야 이 메타트론 전류로부터 여러분들이 페탈리의 심리 전술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솔직하셔야 되고 청렴하고 결백하셔야 되고 모두가 하나임의 깨달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완벽하게 용감한 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보고요. 다음 시간에 내구력과 감사하는 행동과 이런 무결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 미더 코드 리라 플로우를 할 거고요. 지금 작업들 보시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깜짝 놀랄 작업들을 보시게 될 텐데, 지금 제 나이에 PT를 그래도, 이걸 사실 오늘 PT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연출하기가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허접해가지고, 여러 가지 띄워놓고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진행을 하지만, 제 나이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PT 만드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가슴 공명할 때 그때 이제 이 배웠던 거거든요. 까발라 하고 뭐 FA 가르치고 있다가 욕 먹었을 때. 그때 도마복은 강의하고 천부경 이런 거 강의할 때 배웠던 능력이지만 지금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PT 늦게 배워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들을 다들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정리된 부분인데요. 스피릿을 영혼으로 번역하는 경우, 마인드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경우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워도 힘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원문의 의도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트리 자유에 맡기는 엘리멘탈 속성들을 공부하면서 마인드 리셋하고 파워를 확장해 가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이 파워를 그만큼 커지게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의식의 진화와 파워의 확장은 같은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 삼위일체가 동시에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미덕에도 파워가 나옵니다. 이건 창조적인 힘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시면은 파워, 지금 또 이 너무 작업을 많이 해서 지금
예, 먹통이 잠깐 돼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8미덕의 창조적인 파워를 얘기를 하고 15미덕의 스트렝스는 내구력을 얘기합니다. 이건 힘의 강세를 계속 몰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결단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미덕 플로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엄청난 결단력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승리에서 보이는 포텐시는요, 잠재력, 영향력, 효력에 해당합니다. 힘이 계속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확장해 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내 안의 기쁨이 커지는 경로가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커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들을 계속 발현하면서 키워가는 과정이라 이 파워가 커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 여러분들이 이 자신의 어떤 달란트들이 다 최대한 동원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승리의 컴피턴시도 이 능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량, 적격성, 자기한테 맞는 이 역량을 키워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승리의 바이탈리티는 우리가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것은 생명력이며 얼마큼 우리가 생명을 지속하느냐, 존속시키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파워를 15승리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아리오나 형판을 통해서 지금 루드파, 스키마, 드레마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우리가 루드파와 스키마와 드레마만 했느냐? 두 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아리오나하고 아스위자를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은 14 리라 플로우에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리오나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저의 모든 의구심이 정말 질문하고 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정말 대답 같이 응답 같이 받고 영상을 또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정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축복된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오나 정체성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 지금 대성당들 있죠. 이 대성당들은 5개의 템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템플이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 중앙에 있는 템플이 여러분들이 이 대성당을 대표하는 거죠. 4개의 템플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5개죠. 그래서 25개의 아름브라 네트워크 비밀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25 사이트의 비밀을 다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리오나 정체성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 오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으로 준비되어 있는 왜 이런 추락 현상들이 일어났는지까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치티 형판으로부터 시작된 공부, 정말 마법을 부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의 정성입니다. 점점 찍어 놓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는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루드파와 그 다음에 이렇게 스키마와 드레마를 이렇게 제가 한 땀 한 땀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리스탈 리버 페이스 세이프 호스트에는요, 메타트론의 시계 방향 플로우들을 유기적인 반시계 방향으로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웃고잉하고 밖으로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릴 때에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플로우로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 VR부터 시작해서 AD, RC, VT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다룬 거죠. 여기까지 다뤘고 지금 여기 가운데 미덕의 바퀴, 아스위자와 지금 5개에 해당하는 아리오니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4개죠. 이 4개의 아리오니아를 오늘 다루게 되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엮어낼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낼지. 그래서 정말 며칠째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지만 그 흥분된 가슴은 가라앉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해냈다라는 너무 감사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369 이거를 3차원 엔투라다 이 정도 내우셔야 돼요. 2581 2차원 다라다 1470 1차원 무라다. 그리고 이제 아스이자는 대성당 1에 배치되어 있고 아리오냐는
보시면은 2, 3, 4, 5에 해당한다. 이 부분들이 레졸루트 트윈 세트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야스위자, 루드파, 스키마, 드레마, 아리오나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아리오나의 아르브라 쉴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자유의 탄트리 바퀴라고 한다. 미디언 지구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 지구로요. 마키토 플라즈마 형판이다. 네, 여기에서 지금 그 레졸루트 트윈 세트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지금 선들을 바깥으로 뽑아냈습니다. 예, 이것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이렇게. 예. 왜 그러냐면 힘들을 써서 이 플로우가 생기게 되면 힘이 바깥으로 무한 뻗치는 데가 생기는 거죠. 예. 무한 뻗치는. 그래서 저는 가디언들이 의도적으로 이해작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 트윈 세트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엔투라층에서 무라층에서 그 다음에 다라층에서 이렇게까지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 배치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덕 교과서를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장문에 걸쳐서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에 이은 3탄 도덕성 게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지에 에메랄드 성향약 템플라 마스터 이 관리자 책무 제가 제일 먼저 번역한 책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 기본적인 정말 매뉴얼들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에피 도서관에 업로드를 못하고 수정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파일이 깨져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인 거죠. 여기 아멘티스타 게이트의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 창조계에서 우리가 2밀도 6차원까지 상승 아멘티 게이트가 이 구체가요 6차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게이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개들이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 템플란 마스터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의 기본적인 에메랄드 성약의 티칭들이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강조되었던 이 지금 클럽 서클입니다. 지금 이 클럽 서클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1, 2, 3, 4, 5, 6, 7 해가지고 8, 9, 10, 11, 12 해가지고 13으로 다시 이렇게 꺾어지죠. 13으로. 13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뭐냐면 14%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꽂아가지고 14로 확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매트릭스를 넘어서 에카베카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13 여기 13으로 다 이렇게 꺾는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 메타트로닉 인버전이요. 전도하고 역전 인버전 시킨다라는 게 전도시켜 버리거나 역전시켜 버려서 변화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13차원의 5밀도를 7차원의 3밀도 안으로 플러그를 꽂아 버린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다시 꽂는다. 5밀도를 3밀도로 추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3밀도와 4밀도에서 왜곡 전도를 보여주고 있는 오래된 아멘티 마켓투어 형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클럽서클 보면 이 패턴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아래로 나선 회전을 하면서 들어오는 플러스 전기다. 메타트론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전류에 대한 소개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13차원의 깨달음의 R을 해도 그 다음에 그 의식은 이렇게 7차원의 3m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의식이 높게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전체가 아닐 수 있거나 백그라운드가 어떠한 맥락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서 FAGA 노선과 아젠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패턴을 무조건 열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우린 정말 분별력을 갖추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이것도 탄시티 형판이라고 하잖아요. 메타트론 인버전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는 메타트론의 이 전도된 왜곡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서 클럽서클이 2001년도에 영국에서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역전된 시계 방향의 플러스 스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보시라고 절대 이렇게 예쁘다고 열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12차원하고 이제 모나드 8차원하고 12차원의 이 신성한 청사진과의 연결 끊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제 쇼나비 유한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무한 회전시키겠다 이 얘기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플로우는 어떤 거냐? 이거라는 거죠, 지금. 리라 플로우인데, 이거 자체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두 번째 도덕성 게임에서 다라무라 엔투라 거꾸로 3차원부터 해서 살펴봤는데요. 루드파부터 스키마 드레마까지 봉인을 봤는데 이제는 정말 플로우를 보시는 시간입니다. 흐름을 보셔야 되고 그 흐름들이 처음에 시작이 어디고 처음에 끝이 어딘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의식의 빛을 번쩍 껴서 그 사람 깨달았다 이게 전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그 사람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나는 이가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지금 미덕의 바퀴 아스위자. 그래서 미덕의 바퀴는 결국 여기는 에테르 사령부고 미덕은 에테르 사령부 으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미덕에서 시작해서 미덕에서 끝나는 것들을 오늘 검증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미덕의 바퀴를 미덕의 바퀴에서 미덕의 바퀴로 끝나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그리고 공부하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 KDD1 어려운 해부학들, 생물학들 또 이런 구조들 뭐 공부하시느라고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텐데 정말 참고 견뎠던 공부할 보람들을 느끼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플로우 기억들 하십시오. 그래서 바이올렛 A, 그 다음에 화이트 D, 그린 B, 블루 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플로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넷지그는 데아티 플레인 미디안 지구 안으로 호스트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역전해서 인스텝하고 업스텝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향을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업스텝한다. 가디언들은 아웃스텝하고 다운스텝한다.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내 몸이 바뀌고 행성이 바뀌어서 상승하고 있는 차원인지 아니면 상위의 전류가 아웃스텝하고 다운스텝하고 있는 측면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자료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 두 부분이 섞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 누가 되는 건지 이게 어려운 공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여기 이제 X 나왔습니다. X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바깥으로 우리가 아까 자유의 바퀴에서도 우리 이렇게 막 뻗쳐 나갔죠 바깥으로. 이 바깥으로 뻗쳐 나갔습니다. 이곳의 그림과 같은 겁니다. 이 뻗쳐 나가는 에너지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의 고개 숙인 에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개 숙인 에고. 여러분들이 이 정말 에고가 여러분들 겸손해지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 XXX를 다 쳐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넷 플로우들은 역전된 폴에서 굴절시킨다. 이게 굴절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지금 이 바이올렛 실드가 이렇게 돌았죠? 돌아서 여기가 돌아가서 대성당 2를 통해서요. 지금 캐세드라살 대성당 4번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기 12로 돌아오는 겁니다. 3번에서 시작해서 12번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블루 쉴드는요. 지금 여기에서 6번 도덕 6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대성당 5번과 2번을 거쳐서 전체 플로우가 다시 어디로 도덕성 3번으로 돌아온다. 위덕 3으로 돌아온다. 요 플로우를 공부를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페이세이프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의 완전히 테더라인을 잡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카드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탄치티 지금 보시면은 탄치티 외곽 플라즈마라고 했죠. 우리가 이레시아 탄치티 막을 활성화하고 키즈마틱 형판의 세 번째 층인 탄치티 막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보셔야 이제 제 지금 제가 검증하는 이 과정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제가 이거를 마치고 싶은 게 이 번역하고 몇 년째 이걸 하고 싶었는데 다른 거 강의하고 번역하느라고 그 미뤘던 작업을 이제야 한 겁니다. 이제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의구심들,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의 연간과 직관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오늘 쉴드가 움직이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더니 아침에 드디어 알게 하시네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때는 이걸 하나의 이 엘리멘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고 그때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 안에는 이걸 다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더 전달해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레졸루트 트윈 세트가 바깥으로 힘이 그냥 이 뻗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탄치티 형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오히려 두 번째 도덕성 게임은 쉬웠던 겁니다. 이 탄치티 형판에서 여러분들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치티 형판 루드파에서 스키마로 그 다음에 드레마로 해서 이 성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이올렛의 플로우입니다. 바이올렛 플로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린 플로우인 거죠. 화이트 플로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전체적인 그림들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플로우, 그린 플로우, 블루 플로우까지 이 네 개의 아리오나 형판을 끝장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키워드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루드파의 4개, 그 다음에 스키마, 드레마의 이 4개 층들의 이 네 부분은 계속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게임 첫 번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플로우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바이올렛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그 다음에 그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로우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다 그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로 이 연결을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영감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지금 빨간색은 불이고요. 요건 화이트고 그 다음에 요것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 결정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거 자체가 또 4개 엘리멘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루드파를 표현하느라고 색깔을 통일시켰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 4개 엘리멘탈 세트였죠. 이 4개 엘리멘탈 세트를 이렇게 3번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3판을. 그러니까 두 번째 도덕성 게임에서 이렇게 3번을 공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각도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 플로우를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해보면 이 안에도 4개의 엘리멘탈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불이면요. 그 다음에 공기고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결정이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사념체, 인내, 표현력까지 왔다면 여기 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실내에 물에서 결정해서 불로 왔다면 여기에 공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감사와 공기에서 물에서 결정으로 왔다면 여기 불이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Y가 생겨야 돼요? 여기서 Y가 생겨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결정 사령부, 물 사령부, 공기 사령부 맞습니다. 엘리멘탈 사령부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불 사령부하고 공기 사령부가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가 화이트 우리가 공기 엘리멘탈이었고 여기가 바이올렛 불 실드였단 말이죠. 이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왜곡된 내 지구에 살고 있는 플로우라는 거고 이것을 바꾸는 우리한테 미션이 주어진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예, 제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예, 이게 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르바라 네트워크하고 맞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런 마음으로 예,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고요. 공기고 불이고 그리고 이제 숫자도 보시면은 12에서요. 12에서 11, 10 하면 여기는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 8, 7, 6 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 5, 4, 3 공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2, 1,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12 불이 되는 겁니다. 이 패턴 찾느라고요. 아, 제가 이 지금 정말 이 숫자 패턴도 정말 나중에 찾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판을 바꿔서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이렇게 플로우를 우리가 받고 여기에다가 지금 스키마 루드파부터 해서 스키마 3개의 층을 앉혔습니다. 3개의 층을 앉혔고 결국 그 플로우의 끝에서 이렇게 축소하는 플로우를 따라서 여기는 9번, 그 다음에 6번, 3번, 12번이라고 하는 369, 12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369, 12는 숫자가 이렇게 돌죠. 369, 우리의 시계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주는. 예,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정상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12, 9, 6, 3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대성당 2번 부터 시작해서 4번, 3번, 5번을 활성화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왜 루드파 봉인과 그 다음에 여기 스키마 봉인과 그 다음에 여기 드레마 봉인들을 먼저 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이 아리오나 봉인과 아스위자 봉인 이 두 개를 남겨둔 거죠.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왜 세 개를 다루게 됐는지. 그래서 먼저 활성화되는 것이 루드파, 스키마, 드레마인 것처럼 2번, 4번, 3번, 4번 제가 항상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그려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위죠, 방위, 동서남북 같은 방위 이렇게 그려드리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제 신뢰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3번, 4번, 5번으로 활성화되는 플로우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엘리멘탈에 다시 앉혀봤습니다. 대성당 2번은요, 공기 엘리멘탈의 선2예요. 선2의 화이트 실드입니다. 예, 그리고 대성당 3번은 물 엘리멘탈의 블루 실드 선3고요. 그 다음에 대성당 4는 지금 결정 엘리멘탈의 선 4, 5에다가 그린 실드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성당 5는 블루 엘리멘탈의 선 6하고 7 바이올렛 실드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불, 결정, 공기, 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 결정, 물, 공기로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지금 여기 공기하고 불하고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지금 이 두 개가 교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여기가 화이트 실드였으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화이트 여기가 A입니다. A 바이올렛 A 그 다음에 그린 B죠. 예, 그 다음에 블루 C고 지금 화이트 D죠. 예, 블루 C가 막힌 겁니다. 지금 아리오나 정체성이 지금 C가 막혀가지고 D는 활성화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바이올렛 A와 화이트 D, 그린 B, 블루 C가 왜 이렇게 배치되는지까지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왜 바뀌어 있는지, 그리고 바이올렛, 이 플로우들은 왜 이렇게 숫자와 또 색깔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우리가 이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이러니 에테르, 엘리멘트, 아쿠아렌, 실드까지요. 이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자꾸 보셔서 익히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타나키 돌연변이하고 관련돼 가지고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봉인이요. 여긴 루드파 봉인이 이 아래 있잖아요. 아스이자 봉인이 여기 있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아리오나 봉인이 오성당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다 얹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드레마 얹혀놓고 스키마 얹혀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봉인이 열려서 하나의 어떤 주파수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정상 플로우를 전체 플로우를 돌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진정성 안에 유한한 가짜 5개의 역전입니다. 이게 진정성 안에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시커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펜타곤 통제하고 관련된 메타트론 하닉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전류들 지금 메타트론 전류라든가 이 페탈리들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는 이 전류들에 의해서 지금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무라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안 됐던 거죠 제대로. 예. 그래서 이 지금 플로리다 성당에 있는 가디언들이 지금 아일랜드로 이주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여기가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까지도 제가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네요. 그거는 이제 의식의 추락일 텐데 어떤 의식이 구체적으로 추락해서 그런 문제까지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불 이제 색깔을 요렇게 되어 있는 지금 루드파, 스키마, 이리 보고 저리 보고입니다. 드레마 해서 이 플로우들을 만들어 드렸다면 이걸 엘리멘탈로 연결해 본 겁니다. 여기는 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죠. 색깔로 보면은 지금 색깔하고 지금 헷갈려서 이러는데요. 지금 뭐 색깔이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얘만 불이 맞고 그리고 지금 얘하고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 실드 색깔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드 색깔 표현한 거하고 하지만 4개 엘리멘탈 플로우라는 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드 색깔하고 맞춘 부분하고 아리오나 색깔하고 맞춤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실드 색깔하고요. 바이올렛 ABCD 플로우요. ABCD 플로우 색깔하고 그 다음에 엘리멘탈 색깔하고 아리오나 색깔하고 이 세 부분을 제가 다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색깔들을 구분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탈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엘리멘탈의 4개의 엘리멘탈이 이렇게 대성당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름브라 네트워크 아리오나 형판 끝장내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플로우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루드파부터 스키마 드레마까지 앉혀본 거죠. 그러면 이 플로우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고 기쁨과 외교와 친화력으로 결정으로 그 다음에 사념처와 인내와 표현력으로 요건 이제 연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뢰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요거 지금 여기 지금 빠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아사랑.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플로우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는 불이 되고 여기 공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공기가 되어 있고 지금 탄치트 형판에서 어떤 게 연출이 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당에서 어떤 플로우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12불로 바꿔봤을 때 여긴 자유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덕성이 됩니다. 그 다시 이런 식으로 보면 연결이 되고요. 구연결 미덕입니다. 12미덕, 9미덕, 그 다음에 6미덕 번영이 되고 3미덕 도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개의 플로우에 그러면 미덕이 여러분들 아리오나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리오나에서 이것이 아리오나의 비밀입니다. 대성당의 아리오나 정체성은 어떻게 구현되느냐? 369, 12 미덕으로 구현이 된다. 이 저한테는 엄청난 메시지였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엄청난 메시지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긴 도대체 이 궁극적으로 어떤 얘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가디언의 이 하얀 그림을 보고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색깔을 지정해보고 그것을 엘리멘탈로 맞춰보다 보니까 패턴을 찾아서 제가 이제 찾아낸 부분인데 저는 거의 뭐 유레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곳의 의식은 무엇일까에 대한 저의 끝없는 의구심을 푸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네 개의 바이올렛, 화이트, 그린, 블루를 완성을 한 겁니다. 일단 이 두 부분이 아르무라 네트워크와는 다른 엘리멘탈 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렛 이제 A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한 세트로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세트로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네 세트해서 순차적으로 ABCD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A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네요. 이렇게 바이올렛 A는 도덕성으로 시작을 해서요. 자유로 끝납니다. 도덕성으로 시작을 해서 3번 감사고요. 3번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깨어있고 알아차리며 이렇게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진실되고자 하는 우리의 도덕성이죠. 이 도덕성은 살아있는 감사와 살아있음과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며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영토에서 근원이 허락하신 자아의 주권을 회복하고 더 큰 효력을 만들어내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더 넓고 많은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이해가 쫙 되시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3321 10이다. 3321 10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아리오나 형판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도덕성 아스위자, 루드파, 스키마, 드레마, 아스위자의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엘리멘탈로 보면 공기, 물, 결정, 불 해서 이렇게 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엘리멘탈 공부를 종료를 하고요. 불 엘리멘탈 공부를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실드 공기사령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는 공기사령부입니다. 여기는 화이트 공기사령부가 되기 위해서 바이올렛 불 엘리멘탈이 필요한 거죠. 바이올렛 불 엘리멘탈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시겠지만 이 두 부분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공기사령부 안에서 이 불 엘리멘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대성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3 자유의 13 미덕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탄치티 형판을 활성화를 해도 실제 우리의 상태가 온전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팀풀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팀풀이 왜 그래요? 오성당에서 불 엘리멘탈이 와서 우리를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실드와 이 지금 전체 이 바이올렛 실드, 이 공기사령부와 불사령부의 공조 팀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미션이 있고 도덕성에서 자유로 향하는 그런 플로우 안에서 이 지금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션 공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B 보겠습니다. 그린 B 플로우는요,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시작해서 번영으로 끝납니다. 지금 연결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번영으로.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위와 아래로 왼쪽 오른쪽 사방이죠. 주어진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서요. 연결되어서 깊은 우정과 동지애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깊은 우정과 동지애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미덕입니다. 구미덕. 그래서 이 나눌수록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차리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한정된 시공간과 물질의 속박을 언제나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커지는 우리가 알아차리면 갈수록 커지는 사랑과 파워가 같기 때문에 이 파워가 커지는 것만큼 알아차림이 커지는 만큼 올바른 생각과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며 얼굴 표정과 몸짓을 변화시키고 우주의 사랑과 지혜에
와 파워를 펼치는 더 큰 표현력을 갖추게 되고 비로소 모두가 풍요롭고 번창하는 세상에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플로우의 메시지입니다. 이 플로우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도덕성 게임의 가이드라인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9번, 그 다음에 876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스위자, 연결, 루드파, 마인드풀리스, 스키마, 인내, 드레마, 표현력, 아리오나, 번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요. 해서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공기, 물 여기에서 이제 물 엘리멘탈 공부를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실드의 이 실드예요. 여기는 블루 실드 물 사령부가 맞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 더더욱 이제 단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지금 여기에 그린 결정 엘리멘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린 결정 엘리멘탈 그래서 그린 B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린 결정 엘리멘탈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린 결정은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이제 팀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공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 포지션이 이 지금 여기에 오면은 이게 원소가 엘리멘탈이요. 엘리멘탈 4개가 템플에 해당한다면 사실 템플에 해당한다면 이 중심 대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린 B를 보고요. 블루 C 보겠습니다. 블루 C를 보면은 이렇게 번영에서 시작해서 도덕성으로 끝난다. 3번으로요. 6번 번영이요. 그래서 신뢰, 자아사랑, 지속력 이렇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하게 주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만족과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이제 번영을 이루게 되는 거죠. 번영을 이루고 더 큰 이 사랑과 파워에 대한 내면의 신에 대한 이런 믿음을 회복해 갈수록 우리는 이제 자아의 신의 조각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그래서 이 자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신자아인 자기 자신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를 사랑하듯이 신의 조각이며 신인 또 상대도 너도 사랑하게 되고 한결같은 그 사랑과 파워를 이론성의 사랑과 파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을 이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의 여정은 더욱더 진실되고 온전해지면서 3차원의 삶은 그냥 도덕성 그 자체가 구현되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리오나의 봉인이 있는 곳이죠. 대성당 5번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리오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 키워드는 여러분 도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전체도 이 바깥에도 아리오나지만은 여기가 아리오나 봉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 번영, 아스위자, 신뢰, 루드파, 자아사랑, 스키마, 지속력, 드레마, 도덕성, 아스위자 해서 이 아리오나 형판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과 결정과 불과 공기를 종료하고 이 플로우의 주인은 여기에서 바이올렛 불사령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사령부의 주인이 되려면 물 엘리멘탈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렛 실드와 이렇게 이제 공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팀플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왜 일어나냐면 여기 힘이 바깥으로 이렇게 뻗치고 있잖아요. 뻗치고 있는 거를 한번 꺾어서 안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 위해서 공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물 엘리멘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역전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반으로 역전을 시켰잖아요. 역전시켜도 바깥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꺾어야 되는 두 번째 스텝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합사령부 공조 시스템 팀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실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잘못 안 쳤네요. 이 밑에가 맞나요?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기쁨,
외교, 친화력, 연결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유에서 연결로 12 미덕 중에서 그래서 구연결로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우주에 지금 보이저입니다. 우리는 스타쉽을 운영하고 다니는 우주선 가지고 들어오는 이 상징을 이들이 보이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은 이제 추락한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해적입니다. 해적. 지금 FA들은. 그래서 지금 카리비안 베이에서도 카브리해요. 난리가 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구도 그렇고요. 지금 우주도 그렇고 다 해적들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들 그 밀매, 밀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 파벌끼리 싸우고 지금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 여기를 제거를 했으니까 그 파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난리를 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다시 지금 온 우주를 우주의 보유자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는 배우고 성장하며 깨달아가는 무한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기쁨은 사실 세트죠. 이렇게 더욱더 커져가고 우주의 바다를 걷는 동안에 이 유영하는 동안에 내가 만난 모두와 함께 협력하면서요. 이 외교하는 겁니다. 공동 창조하고 협력하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모두가 에게 이로운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와 같은 우주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깊은 외교, 사교, 여러분들 외교 전략을 갖는 거, 여러분들이 사교 능력을 갖는 거, 사교력을 갖는 것도 큰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차원까지는 존재의 문제, 그 다음에 12차원까지 태도와 책임, 위덕은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 기쁨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신의 자녀로 만난 모두와 서로를 친애하고 이 애정어린 표현을 말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애정어리게 표현하고 친밀감과 친화력을 쌓아간다. 이것은 결국 신 근원에서 생긴 모든 존재들과 장소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정과 그런 동지애들로 깊게 끈끈하게 맺어지고 그리고 확고하고도 변치 않는 그런 연결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해석을 더했는데 지금 우주가 연결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행할 수 있는 영토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12, 12, 11, 10, 9로 이어지는 이 플로우와 자유, 12 자유부터 해서 아스위자, 루드파, 스키마, 드레마까지 연결하고요. 불, 공기, 물, 결정의 공부다. 그래서 결정 엘리멘탈 공부를 종료하고 그린 결정 사령부가 되기 위해서 공기 엘리멘탈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이트 실드가 된 겁니다. 여기가 화이트 티가. 그래서 그린 실드 결정 사령부와 화이트 실드 공기 사령부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방향을 꺾기 위해서. 바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디언들은 이렇게 웨프웨이들은요 끝없이 자신들이 어떤 하나의 플로우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끝없이 가는 거죠. 끝없이. 그러면서 남의 것들을 약탈을 하고 여러분들 이 과정은 모르는 거죠.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초라해지는 거죠. 이런 힘들을 꺾어내는 거, 이것에 이제 우리가 가디언과의 길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봤나요? 화이트 D까지 다 봤나요, 벌써? 순식간에 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4개의 플로우를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바이올렛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이올렛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린 B를 봤고 그 다음에 블루 C를 봤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D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성당의 아리오나 정체성의 의식은 이렇게 자유와 연결과 번영과 도덕성으로 구현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계가 반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계의 방향들이 지금 요 미덕에서는 우리가 369, 12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 미덕이요. 여러분들 아리오나 형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벽한 소름입니다.
전율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율이.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났던 미덕의 소용돌이, 시계바퀴의 소용돌이가 아리오나 양판에서 반시계 방향의 강력한 도덕성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에 기함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뤘던 내용들을 이렇게 아리오나 형판으로 맞춰서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한번 더 보시고 정지화면으로 그 다음에 다시 쉴드의 연합사령부 어떻게 공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팀플입니다. 어떻게 팀플을 하고 있는가. 이 팀플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뻗쳐나가는 힘들을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뻗쳐나간다라는 거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궁창을 뛰쳐나가고요, 시간의 틈, 피부, 시간 잠금 벽을 뚫고 다른 세계로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세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제가 우리가 잔디언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고 끝간데 없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고집하면서 에고의 끝간데 없는 확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노래도 잘했고 처음에는 말도 잘 들었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멋대로 한다. 에고의 흐름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욱더 단련될 필요가 있고 훈련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연합사령부가 이렇게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큰 선물은 아스위자의 369 12 미덕이요, 아리오나의 369 12로 확장한다는 것이고, 이 시계 방향의 작은 미덕이 아리오나의 큰 반시계 방향의 미덕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실드를 갔을 때 바이올렛 A부터 시작해서 화이트 D, 그린 B, 블루 C로 순서가 바뀌죠, 이게. 그래서 바이올렛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플로우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사실 여기까지 끝내도 지금 1시간 1시간이 지났는데요. 반했습니다. 반 지금. 왜 그러냐면 리라 플로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탄치트 형판에서 루드파 3차원 엔트라층이요. 엔트라층을 바이올렛 A, 화이트 D, 그린 B, 블루 C로 역전시켜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정렬이 되었죠. 예. 이것은 정말 우리 지구가 훈련장이고 영혼의 단련장이고 정말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루드파 스키마 드레마 순서로요. 이렇게 우리가 시작한 공부가 전체 미덕의 정렬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미덕이 36912의 미덕이 12963이 된 거죠. 12963. 제가 이 번호를 좀 잘못 썼네요. 이렇게 12963으로 써야 되겠네요. 거꾸로 12963으로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6912의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의 12963으로 확장해 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남은 미션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미션이 남은 거예요. 지금 왜 그 바깥으로 뻗치는 에고가 강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 침범하는 해적이 될 수 있다. 그 해적이 되는 이유는 얘가 이제 자유 와서 신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얘네 둘이 제일 말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12 얘가 공기사령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덕성 진실성이요, 불사령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것은 공기로 되어 있는 거죠. 공기 표현이고 요거는 불이니까. 그래서 요 미션이 우리한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어떻게 저거를 바꿔낼 것인가, 엘리멘탈 속성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미션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정말 마법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이 뻗쳐나가는 힘들을 X 끄고 안으로 돌리는 거죠. 안으로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향하는 외향성을 내면의 신을 향해서 힘을 돌릴 때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연합사령부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팀플로 해야 됩니다. 팀플로 해서 정말 멋진 템플이 대성당을 구축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공기사령부가 진실성 불사령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꺾는 꺾는 마법입니다. 힘을 꺾어야 되는데 지금 힘을 꺾었을 때 이 바이올렛 A는 이 도덕성과 자유에서 도덕성에서 시작을 했죠. 도덕성에서 시작해서 자유로 끝났죠. 요렇게 끝났습니다. 요렇게 회색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공기입니다. 이 공기에서 시작을 해서 불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기가 지금 공기사령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템플에서 공부하다가 대성당으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감사, 주권, 영향력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를 요 플로우를 공부를 했고 요 대성당까지 들어간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힘을 꺾어서요. 힘을 꺾어서 이 두 개의 연합사령부에 의해서 지금 다시 이 플로우가 어디로 가냐면 표현력과 자아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숙제를 남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공부를 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이 플로우는 다시 해서 12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큰 공기에 자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힘을 꺾은 다음에는 다시 이 미덕의 받기의 자유로 들어가는 거죠. 아리오나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결국 제가 대원과 점 포인트 한 점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서클은 원 포인트로 해당한다.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과 통한다. 그리고 외곽에서 들어와서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게이트를 열어서 다른 차원과 플레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이 아스위자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구 내액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다른 차원과 시공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작은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덕성을 통해서 결국 커다랗게 누렸던 자유의 해방감이 다시 이렇게 작아지는 듯 하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더 큰 자유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결정사령부까지 동원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력과 자아사랑을 더 오늘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진정성, 확실성 공부한 것처럼 이게 유행도 확실합니까? 유행도 했었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한 두 개의 스텝이 추가되어 있는 이런 결정사령부가 동원된 트레이닝 과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이제 뻗쳐나가서 도망치려고 하는 친구들은 복습이 싫다. 그 다음에 훈련이 싫다, 연습이 싫다, 나 이미 엘리멘탈 했다라는 그런 교만하거나 건방진 모습을 취할 수가 있겠죠. 다시 왜 한 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왜 두 번의 나머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했잖아요. 여기에서 공기와 물과 흙을 공부를 했는데 왜 다시 왜 다시 공기와 왜 다시 결정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겠죠. 이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확실성이다.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인간 영혼의 담금질 과정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덕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큰 자유를 느끼다가 다시 작은 자유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도덕성에 시작해서 12미덕 자유의 완성을 시키는데 그것이 큰 자유에서 다시 작은 자유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 제가 이제 고개 숙인 에고로도 표현했고 겸손한 에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정사령부에 다시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바이올렛 A의 플로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B는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거죠. 그림 B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사념처, 연결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번영으로 끝났죠. 그래서 사념처, 인내, 표현력, 물까지 온 겁니다.
지금 물사령부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이 부사령부하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팀플이 일어나는 거죠. 연합사령부가 구축이 되고 해서 두 개의 영향력과 외교를 더 공부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이 번영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번영으로. 아니 다시 이 연결로 들어오게 되는데 연결로 시작해서요 이 번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번영을 만났잖아요. 이게 큰 번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마음이 우쭐대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렇게 번영을 누리다가 다시 우리는 작은 번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궁극의 미덕의 받기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아리오나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건 엄청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가장 큰 나를 경험하고 또 가장 작은 나가 돼서 예, 궁극적으로 차원과 플레인을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차원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축소가 되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대외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것은 이제 차원을 나갈 때가 됐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가디언들 그룹들도 예, 지금 아일랜드로 이사한 것 자체가 에너지가 축소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백업하기 위한 엄청난 가디언들의 업스택과 예, 주파수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라이브는 정말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 고개 숙인 에고가 되어야 1밀도를 넘어서는 더 이상 1밀도에 갇히지 않고 1밀도를 벗어날 수 있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의 테더 라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번 라이브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루 C는요. 블루 C는 다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내부터 시작을 해서 실내 6 번영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이 실내부터 시작해서 자아사랑, 지속력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 엘리멘탈, 불사령부까지 들어왔는데 다시 여기에서 공기사령부하고 여기에 팀플이 일어나는 거죠. 연합사령부가 구축이 돼서 다시 친화력과 인내를 공부시킨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것이 결국은 이 지금 블루실드가 여기서 요거잖아요. 이렇게 6번입니다. 6번영이 돼서요. 다시 6번영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6번영, 6으로 시작해서 번영에서 시작해서 도덕성으로 됐는데 여기 다시 도덕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큰 도덕성이 됐다가 작은 도덕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저도 헷갈린데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시겠지만 패턴은 있으니까 패턴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히 항목으로 찍어가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도덕성으로 갔다가 다시 회전을 통해서 친화력과 인내를 경험하면서 미덕의 바퀴로 돌아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루 C까지 봤고요. 번영에서 시작해서 도덕성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될 때 한 바퀴 돈 거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화이트 D 보시면은 자유에서 시작해서 연결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자유에서 시작한 이 플로우가 이렇게 돌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외교와 친화력을 공부해서 결정사령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힘이 다시 꺾여가지고요. 물사령부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이 바깥에 돌고 있는 실드 이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이 화이트 실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속력과 자아 주권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공부했던 경험했던 이 연결이요. 연결. 우리가 대성당 여기 이 4번을 통과를 했는데 작은 미덕의 바퀴 이렇게 미구 연결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합사령부와 팀플과 그 다음에 에고 뻗치는 에너지 에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주의 해적이 되는 것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연합사령부에 다시 티칭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 두 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엘리멘탈 공부를 통해서 완벽한 사령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작은 사령부에서 공부하다가 정말 이 사령부에 이 결정 사령부로 들어왔는데 네가 정말로 이 결정 사령부의 탑이 되려면 마스터가 되려면 두 번의 더 시험을 거쳐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개의
템플을 공부하고 5개 그 중심 템플인 대성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캐세드랄로 들어가기 위해서 2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리느라고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큰 자유에서 작은 자유로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2개의 팀플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합사령부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합사령부를 보면서 연합사령부도 보고 우리가 1차적으로 공부했던 부분하고 추가된 부분들 검정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B에서 여러분들이 큰 번영을 누렸지만 우리는 지금 축소된 번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미덕을 완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도덕성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번영해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도덕성으로 완성하는 이 블루 C도 이렇게 도덕성이 아리오나 형판에서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즈마틱 활성화하는 거 보면은 외곽 탄치티막에서 내부 트립톤 영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시간 연속체도 라돈 영역에서 안에 이톤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이게 정말 궁극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리라플로의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최종 공부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 단지 이렇게 요 공부를 끝내고 연결이 됐을 때 지금 4번째 성당에서 다시 축소시키는 위덕의 바퀴로 들어가기 위해서 2번의 이렇게 시험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고 이것을 이제 서술형으로 바꿔놓은 거죠. 텍스트로 만들어서 바꿔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만 모아서 이 정말 책으로 만들어서 교회처럼 막 배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정도인데요. 그렇게 출판을 원하시면 후원해 주십시오.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 올라오면은 대대적으로 출판해서 서로 뿌리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식의 도덕 교과서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지금 위에서 정리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도덕성과 이렇게 도덕성과 감사와 그 다음에 자아 주권을 회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유를 얻는다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된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다시 고개 숙인 에고는 다시 중심 내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한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는 더 큰 효력을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중하고 정교하고 책임있게 해가며 표현력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가면서 더욱더 신자아인 자아 사랑을 하게 되고 자아를 사랑하며 신자아의 힘이 강력해질수록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광활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된다. 비로소 중심 내액을 통해서 다른 차원과 플레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도덕성에서 시작한 자유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쭉 이렇게 천천히 저는 빨리 읽었지만 천천히 음미하시는 시간들, 숙고하시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림 B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시작해서 번영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연결해서 우정과 동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더 인내하면서 더 표현하고 더 번영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다시 연합사령부에서 주어지는 이 고개 숙인 에고의 과정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효과와 영향력을요. 이 부분입니다. 효과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외교 능력들을 키워가면서 모두가 궁극의 풍요와 번영을 이루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나누게 된다. 이 궁극의 이제 번영 이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 신근원과 연결돼서 끝없이 에너지가 흐르는 곳만이 번영을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가 단절되면 고립되고 썩고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물 엘리멘탈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 메시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보시면서 엘리멘탈 속성도 기억을 하시고요. 블루 C 보겠습니다. 블루 C. 그래서 미덕, 번영에서 시작해서 도덕성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신뢰와 자아사랑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면의 사랑과 파워에 대한 신뢰를 더욱 키워가면서 신자아를 사랑하고요. 더욱더 지속력을 키워가죠. 그리고 이제 도덕성을 구현해.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도덕성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영혼의 여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추가된 부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개 숙인 에고입니다. 중심 내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와 나를 가르던 마음을 멀리하고요. 모두가 하나임을 알아서 나의 행동이 높은 도덕성을 구현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들과의 깊은 교제와 친교 속에서 더 큰 친밀감과 친화력을 갖게 되고 언제든지 욕심 없이 세상에 뛰어든 관여된 초탈의 자세는 속박된 시간과 공간 물질 영토 안에서 진화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더욱더 측은지심과 인내심을 갖게 되겠죠. 키우게 되고 모든 영혼들이 궁극에 도달해야 하는 영적 진실성과 온전성이죠. 이거 도덕성이 정신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구현하게 되고 이는 곧 에피의 마인드와 세계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블루 C 이 자리는요. 블루 C 여기죠. 이 플로우가 이게 블루 플로우입니다. 이 플로우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에피마인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덕성 캐세드랄 5가 여기가 아리오나 봉인이 있는 데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급하게 정리된 내용이라 아주 뭐 가다듬어져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메시지는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덕의 바퀴 이 자유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플로우를 봤죠. 나머지 이제 추가 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에서 시작을 해서요. 기쁨을 얻고요.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가 함께 혼자 자기가 성장하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하면서 하는 함께 기쁨이 성장해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해 간다라는 걸 익히셔야 됩니다. 고립되고 단절되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게 되면 에고는 절대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애하고 서로 표현하면서 친밀감과 친화력을 키우고 우정과 동지애를 나누면서 더욱더 그 연결은 튼튼해지는 거죠. 변하지 않게 확고해지는 건데 이 과정을 한 번 더 테스트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에고가 고개를 숙이고 훈련장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깨달으며 성장해가는 우리의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에 혼자서 기쁨의 경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창조하며 해결해가는 깊은 연대감과 우주적 동지애를 키워가는 관계 속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쁨의 경로를 가디언들도 소개를 하고 있죠. 태도와 책임에서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인 각성이라면 이건 관계론적인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종국에 가서 결국은 기쁨인 거죠. 이 자신의 주권과 통치력을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지속력, 영속성을 발휘하게 해주고 이게 자나깨나 앉아서나 깨어 있음과 파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아의 주권은 강화되고 권한은 갈수록 더 많이 신근원으로 우리 상위의 자아로부터 이양되는 거죠. 이양되면서 구 연결을 할 수 있는 모든 영토 또한 확장되면서 경험하고 통치할 수 있는 우주의 영역들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한이 확장이 돼버리면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영토들이 넓어지고 그곳은 여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은 영혼들 간의 연결, 신근원과의 연결도 포함하고요. 어떤 영토의 연결까지 포함을 한다면 보유자로서 우리가 얼만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늘 지금 내용 다 다뤘습니다. 1시간 반 걸렸네요. 이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일단은 다 했고요. 시간이 걸려도 지금 요 빨간 부분, 파란 부분은요. 엘리멘탈하고 관련된 부분인 거죠. 엘리멘탈하고 관련된 부분인 거고 지금 요 부분들 요거는 루드파, 아리오나 형판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개 숙이내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더 강화된 부분이다. 연합사령부를 통해서
그래서 연합사령부를 통해서 두 번째 스텝을 우리가 이제 도덕 교과서를 두 번 받는 느낌이죠. 예, 이것을 다 플로우를 연결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스텝이 좀 많아졌죠. 예, 스텝이 도덕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루드파로, 스키마로, 그 다음에 드레마로, 아리오나 거쳐서 다시 어떻게 예, 미덕의 바퀴로 내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했네요. 예, 지금 자유에서 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품었던 예, 의식의 프라즘들이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 어떻게 도덕성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우리 영감을 엄청나게 받은 시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3, 6 이게 12부터 시작을 해서요. 12부터 시작을 해서 9, 6 도덕성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감정체와 예, 이 사고와 이 아이디어 여기를 정화한 거죠. 이 형판을. 지금 그런데 나머지 아리오나하고 예, 지금 아스이자 두 개를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부분들을 해결한 거죠. 이 네 개를 활성화했는데 이 안에서 다 활성화되는 느낌. 이렇게 해서 자유와 연결과 번영과 도덕성 연결하고 그리고 아름브라 통로 키즈마틱 형판에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아름브라 네트워크에도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네 개의 사원도 우리가 공부하는 여정에서 보면은 당연히 템플에서 공부해서 대성당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아련하 형판에서도 이렇게 자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아리오나 봉인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리오나 봉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아리오나 봉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지금 저 이거 너무 작네요 그림이.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만들었네요. 예, 큰 거로 볼 거 처음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감정의 정화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고를 분명하게 하는 것. 예, 그리고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하는 것의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예, 아름브라 통로도 연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지금 아리오나 정체성 회복하는 것이 외곽의 층 탄치티막을 회복하는 것으로도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탄치티막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예, 그리고 이 아름브라 네트워크의 5개 성당의 비밀 중에서 예, 지금 여기는 에테르 사령부이면서 미덕의 바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브라 네트워크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오나 정체성 아리오나 형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 중심의 아스위자 여기가 전체를 사실 반영하고 있지만 요 안에 미덕의 바퀴 여기에 봉인들이 모여 있는 데죠. 여기 아리오나 봉인이 여기 있잖아요. 3차크라 후면에 있습니다. 3차크라 후면에 있고 여긴 3차크라 전면에 있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도덕성을 깨어나는 거는 정말 등줄기를 오싹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탄치티 형판에서 3개의 공부를 했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도덕성을 회복해서 이 중심 미덕의 바퀴로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이 4개의 모든 것들의 시계가 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파라곤 모한체 세 자리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피 모한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니버스 우주에서 미래 이안이라면 영원 내적 창조기에 들어간 미래의 핌이라고 제가 그랬죠. 에피핌이 되시는 건데 이 핑크 로투스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야스위자 아스트라야나 주머니요. 요 아스트라야나 주머니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 미래로 되어 있죠. 미래로 되어 있는데 요 도덕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핑크 로투스에서 그 다음에 블루 화이트 로투스 그 다음에 프로건 블루 로투스 이 블루 로투스 테더라인이 나온다는 게 아리오나 정체성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레시아 실버 화염으로 핑크 로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리오나 정체성을 회복을 하는데 예, 이 블루 로투스를 깨우기 위해서 블루 로투스의 이 파라곤 봉인이요. 3차크라 후면에 이 파라곤 복합체가 있는데요. 여기 파라곤 복합체 요 3차크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3차원 정신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요 파라곤 복합체의 봉인이 여기 뒤에 있다. 후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아라곤 현재와 이게 에피핌 데이아티 플라즘 호스티 바디잖아요. 우리가 인테그랄 이 브릿지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서 인테그랄 플라즘 바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에피핌 데이아티의 플라즘 호스트 바디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기를 들어간다. 여기가 파라곤 복합체이면서 파라곤 복합체가 얘입니다. 파라곤 복합체. 결국 미덕의 바퀴를 끼워서 요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로 들어가려면 요렇게 공부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아리오나 정체성을 깨워서 다시 요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36911을 12 좀 흐리게 됐네요. 이게 크게 확장하느라고 제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12 자유 9 연결 6 번영 3 도덕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리오나 정체성을 회복하고 궁극의 미덕의 바퀴를 통해서 차원과 플레인,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플레인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할 수 있다라는 영감을 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냈습니다. 14 리라 플로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게 된 거죠. 사실 이 비밀들을 풀어낸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의 클라리스의 마법이 여러분들한테도 통해서 엄청난 영감을 주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알룰리아 라사탄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코드를 보면 에카샤, 우리가 외부 창조기에 있는 거죠. 에카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카이 파동을 받고 맨 밑에 알룰리아 라사탄을 받죠. 지금 에카샤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룰리아 라사탄 코드를 깨워서 지금 다시 카이 파동 받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 정말 엄청난 이 코드입니다. 이거 브라이트 플라워, 화이트 로투스, 꽃잎장 활성화. 오늘 이렇게 통합된 코드를 가끔씩 예샤가 이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하라 코드만큼 우리가 이번에 14 리라 플로우를 통해서 받은 정보와 코드들은 엄청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도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에아라 코드만큼 14 리라 플로우의 내용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브라이트 플라워 실드를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우리 코스메아 우주의 공부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런 브라이트 플라워 꽃이 핀 것이다. 알룰리아 라사탄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브라이트 플라워를 통해서 지금 드림위버 이렇게 밝은 것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주파수 선물들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스타라이트 통로 3번입니다. 아샬롬으로의 여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1m 공부들을 모두 종료하고 더 이상 페탈리와 엮이지 않는 그 곳으로 이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정보는 정말 가디언들의 도움에 의해서 제가 영감과 직관 안에서 써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하신 정말 가디언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마음입니다. 뭐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또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들의 힘 앞에서 저의 에고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에피의 도서관과 여러분들이 깊게 친교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에피의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깨어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